교통사고 조사 재연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파트 3 완료했고요. 이번 시간은요, 이제 사진 촬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의 필요성 및 기본입니다. 먼저 사진 촬영의 필요성입니다. 사진은요, 사고 분석 시 현장 기억의 단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고 분석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적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요, 용이한 증거 보존 및 장기 보관이 가능하겠죠. 자, 먼저 사고 분석 시 현장 기억의 단서입니다. 사람의 기억력은요, 어느 시간이 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촬영된 사진을 보면은요, 현장의 기억과 사건 해결의 단서를 찾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사고 분석의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고 했습니다. 사고 현장의 상황은요, 잘 찍은 사진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그리고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진은요, 장기 보존이 가능하죠. 그래서 상황이 변하기 전에 찍은 사진은요, 사고 현장의 증거를 보존하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인화된 사진은요, 거의 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증거 조작이 힘든 사항입니다. 먼저 사진 촬영의 기본입니다. 사고 전체 상황을 담은 현장의 사진을 촬영해야 됩니다. 사고 발생 시작 지점으로부터요, 차량이 최종 정차하기까지의 사고 구간 전반을요, 한 장의 사진에 담아 사고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훼손되기 쉬운 사고 흔적 먼저 촬영을 해야겠죠. 지워지기 쉬운 노면의 흔적이라든지요, 또 증발, 훼손되기 쉬운 액체 흔적들, 그리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요, 먼저 치워야 하는요, 충돌 파편 등을요, 먼저 촬영을 해야겠죠. 흔적이 손상되기 전에 사진 촬영을 먼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고 차량은요, 견인되기 전 최종 정차 상태 등을 우선 촬영해야 됩니다. 증거의 성격에 부합하고요, 특징을 잘 나타내게 촬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도로의 여건, 차량의 이동 궤적 및 속도 등을 추론할 수 있는 노면 흔적 등은요, 전체적 모습을 촬영하고요, 흔적 하나하나 개별 촬영을 또 해야겠죠. 또 필요한 부분은요, 세부적으로 또 확대 촬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체에 묻은 미세한 페인트 등의 흔적은요, 근접 접사 촬영을 해야겠죠. 실내의 혈흔이나요, 머리카락 등도 근접 접사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징을 부각하고자 하는 대상은요, 손이나 볼펜 등으로 가리키고 촬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차량 등의 대상물은요, 전체 사진부터 점차 가깝게 확대해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즉, 전체 사진을 찍고요, 세부적인 사항을요, 가깝게 확대해서 촬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상물은요,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합니다. 근접 촬영 시요, 상황에 따라서요, 접사 렌즈나 접사 필터 등을 촬영하면은요, 더 깨끗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겠죠. 쟁점 사항과 분석 방향을 염두에 두고 촬영을 해야 됩니다. 교통사고의 촬영 목적이 확실해야겠죠. 사고 증거를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겠죠. 그리고 사고 분석 및 법률 분쟁의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게 촬영을 해야 됩니다. 사고의 증거물은요, 추후에 고의적인 조작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질 전 증거를 촬영해야 됩니다. 특별한 현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추후 쟁점이 될 만한 사항과요, 분석 방향을 염두에 두고 사고의 핵심이 되는 기본적 상황을 기록 촬영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흔적은 크기가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사고 흔적과 차량 파손 상태 촬영 시요, 가급적 자를 대고 촬영해서요, 흔적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은 대상별 촬영 방법입니다. 먼저 도로의 기하 구조입니다. 촬영 순서는요, 사고 전 차량이 진행한 방향에서요, 도로 전체의 전경을 촬영하면 좋겠죠. 그래서 사고 지점으로 접근하면서 세부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 전체 현황을 촬영할 때요, 충돌 지점이나 최종 정차 지점 등 강조하고 싶은 지점은요, 막대 등을 세워서요, 확인하기 쉽게 촬영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고 지점의 도로 선형이나 기하 구조는요, 인근의 높은 지형이나 건물 옥상 등을 이용해서 촬영하면 되겠죠. 이렇게 높은 곳에 촬영하면은요, 전체적인 이 도로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사진 도로는요, 도로의 경사가 잘 나타내도록 카메라를 수평의 상태로 촬영하고요, 도로 경사의 경사도는요, 경사 측정기의 눈금을 촬영하여 증명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경사가 졌으면은요, 도로의 경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촬영해야 됩니다. 다음에 운전자의 시야입니다. 차종에 따른 운전석의 높이요, 그리고 운전자의 키에 따라서요, 차에서 보는 시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차라도요, 키가 큰 사람은요,
이 앞부분은 많이 보이고요. 이 끝부분은 조금 보이겠죠. 근데 키가 작은 사람은요. 앞부분은 많이 안 보이고요. 대략 이 윗부분이 더 많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야가 사람의 키에 따라서 또는 차종의 운전석의 높이에 따라서 시야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차종에 따른 운전석 높이를 고려하여 시야 상태를 조사, 촬영해야 됩니다. 운전자의 시야 상태를 조사 시 운전자가 사고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를 생각하면서 촬영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같은 차라도요. 운전자의 키에 따라 시야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노면의 흔적입니다. 도로의 종방향, 횡방향으로 기본 촬영합니다. 그리고요. 흔적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방향에서 촬영합니다. 그래서 크기와 형상, 특징을 확인 가능하게 촬영해야겠죠. 그래서 가능한 직상방에서 촬영하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찍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흔적 옆에 줄자등을 펴놓고 촬영하면은요. 이 흔적의 크기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근접 촬영 시요. 볼펜, 자등을 옆에 놓고 촬영해서요. 도로와의 흔적 방향 관계를 확인 가능하게 촬영합니다. 희미한 흔적, 액체 흔적, 훼손되기 쉬운 파편물 등은요. 사라지기 쉽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촬영합니다. 희미한 타이어 흔적은요. 보다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서요. 차량 진행 방향인 흔적 발생 방향에서요. 자세를 낮추고 촬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역광 촬영에서요. 더 잘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다양한 방법 및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가로수라든지 건물, 구름 등에 의해서 그림자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림자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상태에서 촬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액체의 흔적은요. 특성하고요. 비산 방향, 즉 액체가 뿌려진 방향이죠. 이런 방향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우 등으로 물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신문지나 휴지 등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촬영하면 더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겠죠. 사고 흔적이 희미하여 촬영 결과가 의심날 때는요. 방향, 노출 정도를 달리해서 반복 촬영합니다. 다음은 차량의 파손 상태입니다. 사고 차량은요. 파손 유무와 관계없이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뒤 번호판을 같이 촬영하면은요. 추후 동일 차량 여부 및 사진 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량의 정면, 정후면, 정측면 등 4방향에서 기본 촬영을 해둡니다. 즉 앞, 뒤, 좌우에서요. 기본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방향 기본 촬영 후에요. 파손 형태가 잘 나타나는 방향에서요. 파손 부위를 촬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촬영하고자 하는 부위와 가급적 같은 높이에서 촬영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차량 간 충돌 부위는요. 서로의 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파손 부위의 단면을 확인 가능하도록 높은 곳에서 촬영합니다. 그러니까 두 차량의 충돌 부위가 서로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촬영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위를 가능한 여러 번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명한 사진을 선택하면 되겠죠. 기타 사고 관련 사항입니다. 사고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견인시 차량과 노면에 나타난 흔적도요. 발생 과정을 확인하거나 추론할 수 있도록 상황을 촬영해 두고요. 기록해 두면 되겠죠. 그리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한 위치에서 목격 대상물을 촬영하여 목격 가능 여부도 확인하면 더 좋겠죠. 사고 전 운전자의 관점에서요. 안전시설이나 교통신호가 식별 가능한지 촬영을 통해서요.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사진 촬영의 기본 기법입니다. 근접거리와 먼 거리가 모두 선명하게 촬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촬영 대상은 선명하고 주변은 흐리게 촬영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근접거리와 먼 거리가 모두 선명하게 촬영하기 위해서는요. 피사계 심도를 깊게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조리개를 조금만 열고요. 그리고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면은요. 전체적으로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촬영 대상만 선명하게 촬영하고 싶으면은요. 피사계 심도를 낮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조리개를 많이 연 다음에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요. 촬영 대상만 선명하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기 보면은요.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먼저 M 모드입니다. 그래서 완전 수동 모드입니다. 그래서 조리개와 셔터 속도를요. 사용자가 직접 선택을 하는 사항입니다. S 모드는요. 셔터 속도 선택 모드입니다. 셔터 속도만 선택하면은요. 조리개의 크기는요. 그 상황에 따라서 자동 조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S 모드는요. 빠른 물체를 촬영할 때 셔터 스피드만 빠르게 조정하면 되는 상황이죠. 그럴 때 유리합니다. 다음은 A 모드입니다. S 모드가 셔터 속도를 선택하는 모드라면은요. A 모드는요. 조리개 선택 모드입니다. 그래서 조리개 선택에 따라서요.
셔터 스피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자동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P 모드입니다. P 모드는 자동 모드로서요. 조리개하고요. 셔터 속도를 그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선택하는 모드입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